안녕하세요. MOS 2016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OS 자격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자격증의 레벨 및 자격증의 종류에 관해서 보고 응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MOS 2016의 평가 항목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S 시험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증으로 높은 수준의 오피스 활용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MOS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100% 컴퓨터상에서 진행이 되는 시험이고요. 이 컴퓨터상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평가 방식이 정확함은 물론 시험 종료 즉시 시험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인증을 함으로써 그 공신력과 정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인증 자격 시험입니다. MOS는 현재 170여 개국 그리고 9,500여 개의 시험센터에서 시행되는 국제 자격증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MOS 자격증이 보편화되었고 국내에서는 취업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승진 및 인사 고가 자료로 적극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업으로는 ING, 국립중앙의료원, 시티뱅크, 농심, 효성 등이 있고요. 인사고가와 OA 교육 반영 기업으로는 현대, 프루덴셀, 코레일, 한진중공업, 한국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MOS 2016 자격증의 특징은 2013 이전 버전인 경우에는 한 개의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반면에 2016 버전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 다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소규모 프로젝트 안에는 프로젝트는 5개에서 8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5개, 프로젝트 한 5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안에 그 소문항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25개에서 30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50분 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다 완료해야지 합격이 가능합니다. MOS 2016은 작업형 평가 방식으로 메뉴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3 버전에서는 이전 버전에서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하라고 지문에 나왔지만 2016 버전에서는 아예 그 함수의 이름 자체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프로젝트 상황을 보고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할지를 직접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진 거고요. 2013 버전보다 오피스 기능을 더 폭 넓고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프로젝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MOS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는 입사 후에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문제와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시험 종료 후에는 시험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성적표에는 취득 점수와 합격 여부는 물론 기능별 0에서 100%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취약 부분을 분석해서 심화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자격증 하나당 1000점 만점에 평균적으로 700점을 넘어야지 합격이 가능한 겁니다. MOS 자격증 종류 및 레벨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엑셀과 파워포인트입니다. 엑셀은 여러 자료를 정렬을 해주고 또 걸러주고 필터링 해주고 여러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아웃룩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나 또 내 메일 계정을 아웃룩 자체 아예 연결을 시켜놓고 메일 관리를 하고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액세스는 자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워드는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자격증이 있고 또 MOS 마스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취득으로 이렇게 3개의 자격증, 선택 취득으로 액세스나 아웃룩 둘 중에 하나를 취득하게 되면 마스터까지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마스터를 기준으로 인사고과나 교육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터를 반드시 취득하시기 바라고요. 이 마스터의 필수 취득 내용을 보면 엑셀 엑스퍼트 전문가 과정입니다.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엑셀과 워드는 난이도가 좀 있고, 그다음 파워포인트 이걸 꼭 필수로 취득하셔야 하고요. 선택 취득으로는 액세스나 일정 관리하는 아웃룩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네, 액세스나 아웃룩 둘 중에 하나를 취득하자면 아웃룩이 좀 더 난이도가 쉽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내 메일 계정을 연결시켜 놓고 메일이나 일정 관리, 간단한 작업들, 연락처를 관리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고 또 폼을 만들어서 데이터 관리할 수 있는 창을 만들고 이런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마스터 발급이 가능하고요. MOS 마스터는 동일 버전의 자격증을 마스터 기준에 맞게 취득할 시에 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 2013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2013 버전으로 마스터 기준에 맞게 취득하셔야지 마스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3이 있는데 워드는 2016 버전을 땄다면 2016 버전으로 엑셀도 다시 취득을 하셔야지 마스터 발급이 가능한 겁니다. MOS 시험장에 가게 됐을 때 이제 시험상에서 어떤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화면 구성에 관련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는 프로젝트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 창은 아래쪽에 보이는 지시사항대로 위쪽에서 클릭해서 작업을 해주는 창입니다. 만약에 엑셀 작업이라면 위쪽에는 엑셀 창이 띄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탐색창인데요. 이 탐색창 부분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고 문제가 같이 펼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소문항을 보면서 위에 프로젝트 창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먼저 여기 있는 개요 버튼은 개요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험상에서는 이 한 과목당 프로젝트가 5개에서 6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음은 인사고과에 관련된 통합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알맞게 프로젝트를 완성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개요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경 정보만 확인하는 거니까 개요를 눌러서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배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작업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작업에 관련된 지시사항을 아래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나당 작업은 4개에서 6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제출 버튼이 있는데 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완료한 다음에는 프로젝트 제출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제출 버튼을 신중하게 눌러야 하는 게 프로젝트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를 다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눌러주셔야 되고요. 완전히 채점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젝트가 만약에 5개면 5개를 모두 제출하게 되면 이제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또 이전 작업, 다음 작업 버튼이 있는데요. 이전 작업, 2번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전 작업 누르면 작업 1번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누르면 3번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왼쪽 위에는 현재 몇 번째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프로젝트 내가 2개를 제출했다면 현재 3번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타이머는 시험에서 남은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요. 시험 시간은 한 과목당 50분이라고 했습니다. 50분 안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시간이 표시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요약 버튼은 프로젝트 제출되면, 모든 프로젝트가 제출되면 이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프로젝트 다시 시작 버튼은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초기화시키는 아이콘이고요. 만약에 내가 2번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전 작업, 3번 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전 작업 눌러서 이전 작업을 마무리해 주는 게 좋고, 프로젝트 다시 시작은 가급적이면 누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누르게 되면 시험 시간이 촉박하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차근차근 처음부터 그 실수 없이 작업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창 크기 재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응용 프로그램 창과 시험 창을 원래 크기, 원래 위치로 되돌려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다가 어떤 창을 띄웠는데 내가 창의 위치를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또는 창의 크기를 축소했다면 원래 위치로 되돌릴 때 이 아이콘을 눌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말은 본 자습서 정보가 표시되는데 이거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버튼이고요. 시험 종료 후 피드백 남기기는 시험이 종료된 다음에 어떤 점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남겨줄 수 있는 거고, 검토 표시와 완료 표시, 이거는 시험 자체, 점수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하다가 2번 작업 부분에서 어느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그럼 미리 표시를 해둘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 다 완료한 다음에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완료 표시는 내가 작업 검토를 다 한 것을 완료 표시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그 문제 작업을 할 때에 좀 더 용이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건데 시험 그 점수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여러 개를 다 제출을 하면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그 시험 접수는 ybmit.com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접수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접수를 한 후에는 해당 날짜에 고사장에 최소한 15분 전에 도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시험 응시자 명단을 확인하고 신분 확인한 후에 좌석 배치를 하게 될 건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 모듈에 관해서 감독관이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화면 그 작업 화면이나 이런 버튼에 관련된 거는 그 감독관이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응시자 정보 등을 입력한 다음에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험이 끝나게 되면 바로 화면상에 그 성적표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OS 2016 버전의 평가 항목이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엑셀 엑스퍼트 과정, 상급 과정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고요. 시험 시간은 50분, 합격 점수는 1000점 만점 중에서 700점 이상 합격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긴 하지만 과목마다 합격 점수가 약간씩 다릅니다. 보통 700점에서 800점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엑셀의 평가 항목들을 보면 통합문서 옵션 및 설정 관리. 통합문서라는 것은 엑셀 파일을 말합니다. 엑셀의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사용자 지정 서식 및 레이아웃 적용. 서식이라는 것은 그 엑셀은 여러 개의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셀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보이도록 할 건지 디자인을 설정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용자 지정은 직접 사용자가 코드를 입력을 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보이도록 할 건지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조건부 서식 필터링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필터링 할 수 있고 또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서식이 다르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레이아웃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그 고급 수식 만들기. 수식은 계산식을 작성하는 건데요. 계산식에 관련된 함수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식을 작성한 다음에 수식들을 검사하는 작업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 엑셀에서 난이도가 또 높은 부분이 수식, 계산식 작성하는 부분이 약간 어렵습니다. 이 수식 작성하는 작업을 잘 하셔야지 조건부 서식도 잘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 차트와 테이블을 작성하는 기능,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 실생활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이고요. 피벗 테이블이나 차트에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있고 또 일반 차트를 만들고 편집하는 내용도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워드 엑스퍼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급 과정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문서 관리 및 공유 첫 번째 챕터로 아까 여기 엑셀에서 통합 문서 관리하는 작업이 나왔던 것처럼 워드에서도 문서 관리하는 작업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고급 문서 디자인 엑셀에서 서식을 관리해 줬던 것처럼 이 워드에서도 디자인 설정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글꼴이나 문단 설정하는 작업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고급 참조, 색인이라는 것은 그 책을 보게 되면 맨 뒤쪽에 어떤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요약이 나오게 되죠. 색인을 만들고 관리하는 작업, 또 참조, 상호 참조 등을 만드는 작업들, 그 양식을 넣고 편지 병합하는 작업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워드 요소 만들기. 블록이라는 걸 넣을 수가 있고 매크로는 작업 과정을 반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작업 과정을 녹화해 두는 기능이고요. 컨트롤들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수정하는 거. 여러 가지 컨트롤 만드는 작업들은 엑셀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엑셀을 어느 정도 하시고 나시면 워드가 이 컨트롤 만들기나 이런 부분은 좀 겹치는 내용이라서 좀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스타일, 사용자의 디자인을 직접 만드는 작업, 그리고 국제화 및 접근성을 위한 문서 준비, 설정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코어는 워드나 엑셀에 비해서 난이도가 약간 낮은 편이고요. 평가 항목들을 보면 프레젠테이션이 파워포인트 문서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장면들,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서식 지정하는 내용.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든 후에 인쇄하는 작업, 그리고 만든 후에 슬라이드 쇼를 구성을 해서 쇼를 진행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안에 여러 가지 도형이나 텍스트, 이미지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넣고 디자인을 수정하는 작업들이 문제로 나오게 되고 또 이런 단순히 텍스트나 도형, 이미지뿐만 아니라 테이블, 표, 차트, 스마트 아트, 또 미디어, 동영상이나 소리 이런 것들을 넣는 작업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쇼를 진행할 때 전환 및 애니메이션 효과에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요. 여러 프레젠테이션을 관리하는 작업,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비교해 가면서 병합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리고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의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 나중에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보시면 액세스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테이블, 쿼리, 그리고 폼,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만들고 수정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액세스는 여러 자료들이 있을 때 자료들을 테이블로 구축을 해놓고 이것을 응용한 쿼리를 만들고
이 쿼리를 또 토대로 폼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웃룩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메일 메시지나 일정, 그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파일 첨부하고 그 일정 추가하고 일정을 수정하고 연락처 추가하고 연락처 삭제하고 수정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시험 시간은 그 상급 과정이라고 좀 더 오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하게 50분씩 주어지게 됩니다. 시간 안에 문제를 꼭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코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출제가 되는 반면에 커트라인이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가셔야지 시험장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좌는 해당 과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좌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